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만이 소폭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특히 캐터필러 8.8%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산업과 기술 그리고 건설 기계 쪽이 소폭 오름세를 보였는데 다만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팹리스 기업이죠. AMD의 주가가 굉장히 좋게 발표가 되면서 이 기술주 실적을 좀 견인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다만 미국 채권, 2년물과 10년물이 모두 상승 마감하면서 기술주는 조금 더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또 방금 들어온 속보였었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조정함에 따라서 지금 현지 시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선물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이 흐름들이 어떻게 지켜나갈지 우리가 함께 추적해 봐야 하는 부분이고요. 또 간밤이 아니죠. 어제장에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오른 채로 마감을 지었는데 자, 그렇다면 수요일장은 우리 시장 어떻게 예상 체결가를 형성할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소폭 빠져나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38% 내려가면서 2656.82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66% 하락하면서 933.44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장이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종목군들 봐야 하는지 장 시작 전에 두 가지 종목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타 하창원 본부장 인사해 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일단 시간에서도 소폭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 2차전지 관련된 수주가 나온 것에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 공정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이제 로봇에 대한 자동화 시스템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하반기에 또 관련된 장비들의 수주들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이런 공정 자동화 쪽에 대한 이 앞으로의 전망이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단기간에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도 추가될 예정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4월에는 또 SK그룹과 또 두 차례의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공시들이 쌓여 나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레퍼런스로 좀 쌓여 나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북미 진출 속도를 좀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19년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고 이제 법인을 통한 ARM 부분을 상당히 좀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최근에 이런 좀 400억 규모의 이 자금을 좀 조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뭐 빚에 청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시설 자금과 운용 자금이 한 120억과 280억으로 나눠져 있지만 뭐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신사업에 이제 자금을 활용한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하반기에 뭐 AI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뭐 또 IPO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가시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마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뭐 디스플레이 이송 로봇부터 이제 물류 추가적으로 이런 로봇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다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이슈나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상승력도 좀 노려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물류회사와의 이런 협업들도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다 강세인데 특히 T-로보틱스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사실상 이제 AI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스트 소프트도 지금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버추얼 휴먼 부분에서는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MS 인프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있는데 사실상 이게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뭐 테스트도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계약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협업을 하고 있는 이 플랫폼 자체가 이제 팀즈인데 그 월간 사용자가 2억 8천 명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부분에서는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 따른 가속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시장에서는 정말 폭발적인 기대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에서는 뭐 솔트룩스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 기타 뭐 이제 이 뭐 마음에이라든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이 후속으로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이번에 이 계약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AI 섹터 안에서도 독보적인 좀 지위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국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 비전 얼라이언스 프로젝트에 합류한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각이 되면 앞으로도 시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MS라든지 이런 기타 이 업체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대장 종목군들과 연관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챗 GTP를 활용한 부분에서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각이 될 거기 때문에 뭐 B2B뿐만 아니라 B2C로도 사실상 사업의 영역이 상당히 확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AI 휴먼 앵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활용도들은 상당히 좀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 자체가 뭐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뭐 보이스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미지 뭐 로봇 순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중간 라인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시장 자체가 향후 정말 이런 지각 변동을 만들어내기에는 정말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 쪽에서 특히나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아마 시장의 이런 확대에 따라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에 상당히 좀 주가의 위치가 높아졌었거든요. 전거래일은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의 상승력이 나오고 이 종목도 26%의 상승력이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MS에 대한 협업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종고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대장주들도 그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전고점으로 목표가를 잡았지만 만약에 그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뭐 현재 주가보다도 한 50% 정도는 상방이 크게 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목표 주가를 짧게 잡으시기보다는 이런 이슈나 트렌드 따라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들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지수는 예상치 결과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지수들을 움직이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 지수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인데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25% 강보합권에서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3%대 하락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0.92%, 그리고 현대차, 포스코 퓨처엠 역시 0.15%, 3%대 약세를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0.15%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뒤에 개장 직후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 예상 체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미 선물이 지금 약세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 역시도 여파가 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다만 오후장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에서는 양지수 모두 하락했지만 오후장에서는 조금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예상 체결가, 시가총액의 예상 체결가는 5위부터 10위까지 그리고 1위부터 5위까지가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발을 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역시나 하락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1% 내려가면서 2650.91포인트에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조금 더 빠져나갑니다. 0.96%, 약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930.63포인트에서 양지수가 모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단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한데 지금 어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보통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이렇게 형제주들이 나란히 동시에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좀 엇갈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우리 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지금 5위까지 종목이 모두 일제히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0.56% 하락하면서 그래도 7만 원대는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한 쏠림 현상이 조금 완화됨에 따라서 조금은 그래도 물량을 뱉어내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모습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96%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75%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93%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위부터 5위까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지금 형제주가 나란히 2%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임원 4명이 지금 자사주를 매각함에 따라서 약 26억 원어치를 팔았던 부분들이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2%대 하락 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올랐습니다. 0.6%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NF 1.82% 그리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주도 오늘 약하네요. 2차 전지주 오늘 흐름을 어떻게 지켜봐야 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군들 내에서도 굉장히 희비가 엇갈렸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네이버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카카오는 오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이었기 때문에 함께 지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동향이라든지 수급별 상황 역시도 꼭 체크해 봐야겠죠. 강관우 앵커와 이어서 함께 하시죠. 시장 개장하고 3분 정도 지금 9시 3분을 흐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들은 약하게 순매수를 하네요. 101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고 코스닥은 283억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좀 파네요. 2,400개약 넘게 외국인들 장 초반에 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종별로 봤을 때 종이목재, 비금속, 광물, 전기가스, 기계 이쪽 빼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화학 많이 내려갑니다. 철강, 금속 많이 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위주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 지금 프로그램 매수는 삼성전자 약하게 좀 들어오네요. 77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4억. SK하이닉스 14억. 그래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한 90억 정도 이렇게 장 초반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6%, SK하이닉스 1% 이렇게 밀리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0.9%, 포스코홀딩스 1.7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144억 프로그램 순 매수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좀 강하면은 프로그램 매도로 이렇게 공매도를 치는 것 같고 조금 밀리면은 다시 이렇게 환매하는 이런 느낌으로 지금 매매를 프로그램 쪽에서 거는 것 같습니다. 자, LG화학 마이너스 7%인데 오늘은 프로그램 순매도 한 2억 7천, 9천 이렇게 됐고요. 삼성 SDI 마이너스 5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내려가는 그림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오늘 포스코 홀딩스랑 비슷하죠, 느낌이? 프로그램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2.8%입니다. 자, 하정환 본부장님, 오늘 보니까 말이죠. 네. 포스코 이름 들어간 주식들이 오늘 조금 밀리는 게 2차 전지 쪽도 같이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감도 있고 말이죠. 반면에 또 LS그룹주 같은 데는 오히려 또 반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 쪽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소폭 하락했다라는 부분들은 다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투심이 조금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왜 LS그룹이 조금 이렇게
부각이 되느냐? 구리 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전기동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강타하고 있는 게 초전도체입니다. 초전도체 쪽에서 이제 재료로 들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에 이제 구리 쪽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된 연관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전기동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쪽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전력기기 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LS그룹은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나아가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2차 전지 관련된 대장주들이 조금 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오늘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가운데 LS 쪽 약간 좀 다른 행보라 좀 여쭤봤고요. 자, IT 쪽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계속적으로 장초반에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IT 중소형주 중에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주식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장초반에 뭐 8%나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신고가 아닙니까? 지금 17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이런 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이제 대장주들은 조금의 움직임이 좀 더디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뭐 한미반도체, ISC 같은 이런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추세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방향성 자체가 턴어라운드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장에서 뭐 신용등급 하락이라든지 약간의 좀 기술주들의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주들의 약간의 조금 이런 투심 불안으로 약간의 좀 눌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개별주에서는 계속적인 뭐 이제 생성형 AI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관련된 수혜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소형주들 중에서 조금의 위치 에너지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쪽은 지금 투심 자체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뭐 낙폭을 당연히 고가 부분에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의 눌림 현상들이 나오더라도 바로 2, 3거래 이내에 좀 반등이 나오면서 빠르게 말아 올리거든요. 뭐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뭐 ISC나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좀 눌림 매수로 강력하게 수급들이 쏠림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기조는 사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추가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이런 명확한 목표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일단은 계속적인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주식들이 신고가를 이렇게 치다 보면 말이죠. 이렇게 숏, 그러니까 공매도를 걸은 사람들은 아주 애간장이 닳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환매를 하면서 신고가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 아침에 우리 하정환 본부장 말씀한 게 T-로보틱스인데 오늘 장초반에 벌써 뭐 8%, 9%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로봇주들, 관련주들 강세를 지금 이끌고 있다. 거의 뭐 대장주를 이렇게 탈바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장초반 강세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결국엔 이제 AI 쪽과 연관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연관된 섹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상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T-로보틱스도 장중에 12%대까지 올라가고 지금 현재 9%, 10%대 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고가를 갱신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는 이런 이제 로봇 관련된 IPO 이벤트도 있고 사실상 뭐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뭐 출산율 같은 부분을 계속적으로 본다면 협동 로봇 순부터 계속적인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투자한 부분에서의 좀 가시화들이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거기 때문에 로봇 산업 같은 경우 지금 뭐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충분히 중장기로 보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AI 쪽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면 결국에 로봇 쪽에 트리거가 좀 발생이 될 거고 로봇 쪽에서 상승력이 나오면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수급의 이런 쏠림들을 주고받으면서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상당히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는 지금 AI를 얘기하고 있고 로봇을 얘기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 또 다른 쪽에서는 말이죠. 인프라 관련되는 이런 주식들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뭐 건설기계 쪽도 그렇고 중전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좋은데 자, 이쪽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캐터필러 뭐 어제 8.8%나 올랐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전거래일에 따라가 말할 건설기계 종목군들 좀 들고 왔는데 사실상 이쪽 섹터는 뭐 계속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같고요. 전력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두 섹터 모두 다 실적 베이스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업황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건설기계보다 사실상 전력기기 쪽은 10년 내 최대 사이클이 왔고 신재생이라든지 충전소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지금 시장에 강타하고 있는 게 초전도체인데 만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더라도 전력기기 쪽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이슈가 붙을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LS그룹주 같은 경우도 이래 전기동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연관성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설기계 쪽은 지금 캐터필러 쪽에서 이런 수요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건설기계가 과거에는 중국 비중이 30%가 넘었는데 이게 한 자릿수대로 다 떨어뜨려 놓은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다 북미로 메워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이런 건설기계 관련된 협회에서도 상당히 주택시장을 견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주거보다는 비주거 쪽으로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거쪽까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재건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으로도 사실상 이슈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저는 오늘 보면은 시장에서 이제 티플렉스나 이지 같은 광물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탄력도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이제 갈륨 등이나 이런 수출 제한들을 전거래를 좀 발표를 또 추가적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광물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될 때마다 건설기계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모멘텀에다가 추가적인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기계와 전력기기는 주가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따라가도 된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무슨 대안을 좀 찾고 있는 시장인 것 같은데요.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도 2차전지주 관련주를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쪽으로 좀 튀어볼까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디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갔고 시클리컬도 많이 갔고 그러는데 오늘 보니까 또 삼성중공업 어제는 좀 들어 올라가는 것 같더니 오늘 2.4% 이렇게 올라가고 현대미포조선 1%, 현대중공, 한국조선해양 전체적으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순환 매입니다만은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업종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말씀 주신 조선 쪽도 업황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굉장히 주가가 높은데 사실상 조선업을 지금 피크아웃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조선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수주잔고에 일단 이 또 산업이 헤비테일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 나왔던 흑자 전환을 이제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3년에서 5년 내에서는 가장 유력한 섹터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면 자동차 쪽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제 QOQ 부분으로 봤을 때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는지는 살펴봐야 되겠지만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좋거든요.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 6에서 7%짜리들이 10%가 넘어가고 13%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실적이나 영업이익률 대비했을 때는 너무나도 좀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주가 위치 에너지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굉장히 좋다거나 아니면 업황의 턴어라운드 되는 쪽에서 굉장히 좀 우상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은 이제 자동차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 시장을 보시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쪽에서의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해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색조 쪽에서 계속 52주 신고가를 찍거나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쪽을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좀 여쭐게요. 기아, 저도 이제 2분기 실적 아주 잘 나오고 영업이익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엑셀 같은 자료들을 이렇게 돌려보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업 추정을 30년 정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해보면 말이죠. 밸류가 너무너무 높이 나오는데 주가는 도대체 요지부동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 내연기관차가 좀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들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2차 전지가 잘 되기 위해서도 자동차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2차 전지가 잘 된다는 건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완성차도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내연
이런 기간에서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시선들이 좀 옮겨져 와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주가의 상방은 크게 열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자동차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현재 주가 위치 에너지가 최근에 상승력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기 전 그 가격대 하단 라인 부분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부터는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대응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향후에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동차 섹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실시간 특징주 살펴봐야죠. 오늘 함께 하실 분입니다. 스탁솔루션 이슬희 전문가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오늘 개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양지수는 조금 빠져나가고 개별주 내에서도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17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장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지금 양지수 모두 다 좀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 최근에는 우리 증시가 또 미국 증시의 영향을 굉장히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여전히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일단 경계 심리가 좀 발동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주요 빅테크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서 조금은 애매모호한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이런 요소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은 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로서 좀 주목해야 될 종목들은 아직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상승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 심리가 이제 위축되었던 것들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럴 때 이제 가정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또 이제 리오프닝 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의 대표적인 섹터가 이제 항공주가 있겠고요. 또 화장품주 그리고 소비재주들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봐야죠.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군들 개장 직후에 살펴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먼저 개장 특징주 탑5입니다. 코스피부터 말씀드리는데요. 1위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증권사의 냉정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급등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한 차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번 고평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위는 삼성전자고요. 3위는 포스코 퓨처엠, 4위는 오늘 건설기계 쪽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두산 밥켓이 4위입니다. 5위는 현대 오토에버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개장 특징주 top5 코스닥 역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에코프로비엠인데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임원 4명이 자사주 5,790주를 장내 매도했습니다. 약 26억 원어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2차 전지에 너무 수급 쏠림 현상을 조금 완화할지에 대한 여부가 함께 살펴봐야 될 주요 쟁점으로 보여집니다. 2위는 LNF고요. 3위는 파워로직스, 4위는 에코프로 HN, 5위는 나노신소재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봤습니다. 그럼 코스피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죠? 코스피 개장 특징주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은 물량 뱉어내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률은 나오지가 않고 있고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밥켓 2%대 강세, 그리고 현대오토에버도 1.92%, 약 2%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두산밥켓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과거에 좀 자주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최근에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살짝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다시 한번 조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지만 지금 워낙에 이제 건설기계 업종에 대한 이런 전망 이익치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도 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지수 아직까지는 좀 정확한 지수가 좀 지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향후에 이제 좀 견조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건설 업황 그리고 이제 주택 관련 업황에 대해서 비례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거나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를 보게 되면 예상만큼 지금 회복세가 빠르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중국 정부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부양책에 있어서 결국에 건설, 철강 쪽은 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에 있어서도 이제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수요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설 기계 장비는 올해 2분기뿐만이 아니라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제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두산밥켓 역시도 2분기,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다 개선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전체적인 매출액을 보면 무려 또 이제 10조가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역대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또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두산밥켓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또 수급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두산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북미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그 주택이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교체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건설 쪽에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전쟁 이슈에 대한 어떤 수혜까지도 우크라 재건 기대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눌린다면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가 57,7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부터 5만 원대까지 분할 매수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우선은 전고점 부근인 67,000원까지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주 두산밥켓 알아봤습니다. 현재가 57,700선이고요. 목표가를 67,000선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일면에서도 건설기계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두산밥켓 오늘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코스닥 한번 살펴봐야죠.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코스닥 에코프로비엠 0.61% 하락하고 있습니다. LNF가 0.4%, 나노신소재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HN 2%대 강세, 파워로직스가 18% 급등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짚어봐야 할까요? 네, 에코프로비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직도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좀 고평가 상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제가 저번 주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신규 관점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어떤 순매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차전지 앞으로 사실 그 전망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너무나 많이 반영이 되어 왔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좀 보유자의 영역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있던 이런 수급들이 오히려 완성차 업체 쪽으로
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쪽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소재 쪽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완성차 업체가 잘 돼야지 2차 전지 소재 쪽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지금 소재 쪽은 고평가가 되어 있고 완성차 쪽은 오히려 저평가가 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좀 가격 부담이 적은 완성차 업체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에코프로 BM은 신규 관점 의견에서는 좀 관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특징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 살펴봤습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이 수급 쏠림이 2차 전지에서 계속해서 이제 완성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볼 만하다라는 입장까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망은 좋지만 너무 많이 고평가되어 왔다, 많이 반영되어 왔다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개장 전에 지금 따라가 마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개장이 됐죠. 자, 따라가 마라 어떤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할지 화면을 통해서 첫 번째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의 일면에서도 화장품 관련된 종목 하나 나왔었거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엔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슬이 전문가님 의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지금 따라가도 좀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지금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사실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좀처럼 좀 성장을 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좀 역성장을 해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현재 외국인 기관들의 또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은 주가상에 좀 크게 반영이 되어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만 현재 지금 45만 주 정도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에도 실적에 그렇게 비약적인 성장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 매출액, 영업이익 다 따졌을 때 작년보다 이제 감소를 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또 회복세에 돌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좀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 매출 비중이 중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경제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서 좀 적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이제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소비 시장 중에 하나이죠. 예, 아모레퍼시픽 역시도 최근에 이제 북미 시장의 어떤 라인업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면서 이 북미 시장에서는 오히려 작년보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중국 시장의 부진을 상쇄시켜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분기에 또 이제 여행 성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관광객 수요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면세점 매출이라든지 화장품에 대한 어떤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더 좋은 상황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4분기에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소비 행사죠. 광군절이 또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이 광군절에 항상 국내 화장품이 안 팔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출액에 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 요소를 가지고 접근할 만한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조금 사실 신규 관점에서 하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도 괜찮지만 11만 5천 원대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 구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좀 조금 짧게 13만 원까지 제시를 드리면서 손절가는 10만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지금 조금 조정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5%대 급등을 하면서 11만 9,200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뭐 지금 관점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내려가면 그때 진입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11만 5천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접근을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짧게 1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전문가님 혹시 망고빙수 드셔보셨을까요? 아, 네. 엄청 좋아합니다. 지난주에 친구들이랑 같이 망고빙수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때 느낀 점이 빙수 하나만으로 실적 굉장히 크게 견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호텔신라 지금 이 종목 따라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종목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신라도 좀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 리오프닝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작년부터 굉장히 컸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기대치만큼 못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거의 직격탄을 맞은 이 업종 중에 하나이죠. 다행히 당연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객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 면세점에 대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고를 사실 어쩔 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그 중국의 보따리 상인들에게 굉장히 큰 수수료를 주고서 재고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이제 리오프닝주 시대를 맞이하면서 여행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에 따라서 현재 그 보따리 상인들의 어떤 마진율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사실 이번 2분기도 그렇게 폭발적인 성장은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제 수익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가 여행 최고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면세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 수와 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사실상 이제 기대치만큼 아닌 거지 사실 분기 대비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면세점 매출액도 전분기 대비 한 15% 가량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영업이익이 극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2년 전체 영업이익을 봤을 때 한 700억대 수준이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려 2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는 거의 3배가 넘어가는 수치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충분히 좀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74,900원대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7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시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76,000원 이하대에서 7만 원대까지 분할 라인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최소 이제 전고점 부근 10만 원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7만 원대 이하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호텔신라입니다. 역시나 분할 매수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76,000원 이하, 지금 시기가 딱 74,900선이니까요. 괜찮아 보이고요. 목표가는 장기적 관점에서 10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한번 화면 살펴보시죠. 네, 롯데칠성입니다. 롯데칠성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따라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좀 장기적 관점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너무 수급이 이제 쏠리게 되면서 대체적으로 좀 실적주들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또 역대 최대 실적이 또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봤을 때 실적 시즌인 만큼 사실 실적만큼 좋은 무기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은 전고점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고 이제서 바닥 찍고 다시 한번 좀 턴어라운드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적인 부담도 굉장히 좀 적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롯데칠성의 올해 이런 매출 전망치가 무려 3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었죠. 2조 8천억을 기록했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올해는 한 3조 2천억 정도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에 비해서는 최근에 좀 반응이 없는 편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에 한 2,200억 수준에서 올해는 2,500억 원대까지 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리고 제로 슈거에 대한 열풍이 좀 지속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좀 주류부터 음료까지 전부 다 이제 라인업 확대에 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이라든지 이 미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이 제로 슈거에 대한 라인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이 시장도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류 쪽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제품이 세로가 있죠. 세로 같은 경우에 출시하자마자 지금 판매량이 거의 1억 병 정도를 돌파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장기적인 어떤 실적 성장이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12만 2,40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저는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이 11만 7,300원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강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대 실적 대비했을 때 적정 주가는 이제 최소한 15만 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절가는 이제 전저점 부근인 11만 7천 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이었죠. 롯데칠성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12만 2,700원 이하. 그렇지만 저점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12만 2,300선이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목표가는 15만 선에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가 말하는 여기서 종료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시황에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미국 신용등급 강등을 점검하겠다. 필요시에는 신속 대응하겠다라고 주요 속보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서 신용등급을 한 단계 조정함에 따라서 우리 증시 역시도 영향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증시는 양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장은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질까요? 네, 우선 오늘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죠. 지금 이제 경계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에 대한 우려감들도 점진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좀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혼조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좀 매수,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를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렇게 시장이 혼조세일 때 가장 좋은 무기는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2분기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이 곧 테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최대한 너무 이제 올라 있는 종목들 말고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 그중에서도 이제 실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눈여겨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장, 오후장 내내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런 시장에서는 역시나 실적 살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탁솔루션 이슬이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연고점을 경신했었던 코스피 기관의 매도에 소폭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지금 사야 할 종목으로는 두 가지 꼽아봤었죠. D로보틱스와 이스트소프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가 말할 시간에는 아모레퍼시픽과 호텔신라 그리고 롯데칠성을 꼽아봤는데요. 세 가지 종목 모두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정말 넓고 깊은 인사이트와 함께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더욱더 주의를 깊게 할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